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폐인들의 자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이제 저희 아이가 내년이면 미국 나이로 18살, 이제 성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무슨 후견인 셋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그것들에 대한 법률적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변호사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립이라는 단어를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립.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장애인들의 자립은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과정을 다 거쳐서 배우고 습득하고 세상을 좀 알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의 삶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는 독립이라고 얘기해도 하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립이나 혹은 독립을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자폐인들 혹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 자폐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자립이란 말을 들으면 요즘 성인들 2030의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독립이나 자립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경제적 불안정이죠. 그 사람들 똑같아요. 취업난, 높은 주거비, 그리고 부모의 집에서 사는 안정감 때문에 비장애인들조차도 독립을 혹은 자립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근데 자폐 발달장애 커뮤니티에서는 자립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doesn't make sense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경학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자폐 발달장애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잡을 하고 집을 찾아오고 그리고 뭘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자립해야 된다는 말이 어쩌면 저는 되게 잔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아직 받아줄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만 말 나온 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폐인들의 자립은 비장애인들의 자립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자폐 발달 장애인들이 정해준 거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선택되어진 거에 따라서 갔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것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된대요. 그동안 많은 ABA 테라피, OT, 스피치, 플레이 타임 등등등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테라피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테라피를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 걸 다 배워서 어떤 비장애인 범주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나가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자폐 발달장애인 성인들의 사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비장애인들처럼 대우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들 생각에 이게 있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성인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 기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보호장치와 제도적 장치가 세워져서 이들의 안전망이 없다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들이 받아야 되는 장애인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certain income이 넘으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사회적 그런 것들이 방해가 있어서 참 어려운데, 또 미국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하여하지만 moderate, severe, profound 이 밑에 있는 분들 하여하는 곳은 거의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얘기했었는데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대학을 나온 자폐인들 중에 그 전공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려워졌죠. AI가 나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비장애인들,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대학 학부만 나오신 분들이 잡을 못 찾고 있다가 제 주변에도 UCLA 버클리 나왔는데도 잡을 못 잡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군대를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뭐 그건 그들의 초이스니까. 저는 어차피 밖에 나와 있는 옵션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자폐인들에겐 그 군대 옵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들을 채용하고 직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죠. 실행 기능이 어려워요. 계획을 세고 시간을 관리하고 언타임에 나가고 제 시간에 밥 먹고 또 제 시간에 나가고 이거를 루틴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가지 시키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만 번까지 연습이 필요해야 겨우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주가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돈 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거기까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했다 하손 치르더라도 이분들이 무언가 클릭이 돼서 something sensory, 감각적 문제라든지 비해별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장담되어진, 확보되어지 않은 인플로이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주고 퀄리티 일자리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주거 문제랑 연결이 돼요. 자폐 발달 장애인들이 혼자 나가서 살더라도 어떤 사회적 이슈, 지금 말하면 poor job performance죠.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면 독립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룹홈이라든가 어떤 스페셜 패실리티에 갈 수가 없으면 홈리스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말다시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헤비어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홈리스 커뮤니티에서도 잘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되게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우울할 수도 있고, 그 매스킹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폐임을 일하는 동안에 감추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들에겐 스스로에게 번아웃이 와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사회가 이걸 받아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가 받아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자립이라는 게 일을 배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장애인들이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밥 챙겨 먹고 혹은 커피를 손에 들고 옷을 아웃핏을 정리를 잘해서 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차를 몰고 뜬 지하철로 버스로 얼른 자기를 잡으러 데려다갈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을 타고 그곳에 가서 제 시간에 맞춰서 주어진 태스크를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잡을 가졌어요. 잡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한국 갔을 때 그룹홈이 있었는데 거기 분들 자립해서 나가길 바라더라고요. 왜 나가야 되죠? 그런 집이 있으면 이들이 최소한 잡을 잃었어도, 잡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갈 자리, 거기에 가족이 아니래도 부모 형제가 아니래도 돌아갈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도움받아서 돈도 모으고 사회적 어떤 계산법도 배우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배우고 또 자기가 어려운 분들을 쉐어하고 또 쿨다운하고 마인드풀리 메디테이션도 할 수 있고 자기를 let it down 스스로 동기화되어 있는 곳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자리를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곳이 있다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자기 능력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못하거나 혹은 생산자, 고용주 입장에서 이거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
이건 아무리 우리가 자폐인들을 생각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그 자폐 커뮤니티에서 파는 옷을 하나 샀습니다. 후디 셔츠로 샀는데 이 가슴에 어티즘이라고 써 있어요. 어티즘 어워런스 인식이라고 해서 자폐 인식이라고 써 있고, 그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은 자폐 대리, 그러니까 자폐인의 아빠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샀습니다. 이제 후드티 가격으로 보면 일반 브랜드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아디다스 뭐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이나 어떤 클로딩 브랜드보다는 쌀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사 입었던 브랜드들에 비하면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샀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주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사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이분들도 잡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잘 사고 잘 사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비장애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립이라는 단어 말고 저는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되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의 회복이 자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권을 사회가 지켜줘야 돼요. 때로는 이분들이 선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도와줬을 때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영육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나 커뮤니티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정부일 수도 있고요, 지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동네일 수도 있고, 그냥 형제 간의 수도 있어요. 하나, 그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이 선택하고 무리 없이 했을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뭐 이런 어떤 선택적인 요구사항,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 자폐인들에게는 온전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니까 아직도 저희 아이는 죽을 때까지 제가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걸 원하는 거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때 어떤 그 감각적, 정신적 그 obstruction, 그 장애물이 해결이 돼서 그 뇌나 이런 것들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해피한 라이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자폐나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분은 이것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선택이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선택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자립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